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성민입니다. 올해 82, 서울소재의과대학에서 신경내과를 전공하고 5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불면증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대부분 병원에서는 수면제 처방만 반복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약은 단기적인 뚜렷한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 복용 시 심장과 간, 뇌 기능에 부담을 주고 무엇보다 약 없이는 더더욱 잠들기 어려운 몸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오늘 제 경험과 임상에서 검증한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혈압과 당뇨, 우울증은 물론 기억력 저하와 낙상 위험까지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불면증을 노년기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병원들이 이 문제를 주머니 사정과 맞바꾼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재료 2가지면 충분합니다. 바로 천연 꿀과 소금입니다. 이 간단한 조합이 어떻게 50년 넘는 저의 의학 경험을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어떻게 약 없이 깊은 잠을 되찾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 역시 14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전문의가 정작 자신은 밤마다 뒤척이며 지새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발견한 이 방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불면증의 뿌리에는 3가지 핵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체 에너지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불안정해집니다. 2023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대 이후 뇌의 포도당 대사율이 젊은 시절 대비 30%까지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뇌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연료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경 과민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병원비 걱정, 자녀들 문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몸은 언제나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포초를 서는 병사처럼 말입니다. 셋째는 스트레스 조절 기능의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회복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밤낮 리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누워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몸은 이렇게 피곤한데? 머리는 맑게 깨어 있을까? 왜 낮에는 졸립다가 밤에만 되면 또렷해질까? 바로 이 3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천연 꿀과 소금, 이 2가지 천연 재료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꿀 속의 천연 과당은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높여줍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치 장작을 한 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넣어가며 화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 특히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우리 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흔히 소금을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적절한 양의 천연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꿀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와 소금의 신경, 안정 효과가 만나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가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꿀이나 아무 소금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천연 재료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방법과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14년간의 불면증을 극복한 놀라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을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83세 김영수님은 퇴역 군인으로 30년 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매일 밤 악몽으로 되살아나면서 단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김영수님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깊게 패인 다크서클, 떨리는 손,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3시간도 못 자고 약을 먹으면 낮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아내도 제 뒤척임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요. 김영수님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혈압은 180에 90을 넘나들었고 손발 떨림도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감이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14년간 온갖 수면제를 다 써봤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부작용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영수님께 제가 최근 발견한 천연꿀과 소금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김영수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년간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꿀과 소금 같은 간단한 재료로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김영수님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제 말씀을 따라하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국산 아카시아 꿀 한 큰 숟가락과 히말라야 핑크 솔트 4분의 1 작은 숟가락을 넣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영수님도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며 실망하셨죠.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하며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 후반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악몽 없이 5시간을 잤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이에요. 목소리에 설렘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님이 일주일 연속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 정신이 맑아지면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김영수님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거든요. 밝아진 눈빛, 안정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7시간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개운한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내도 제가 달라진 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김영수님의 혈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손떨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울감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다시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이 제 인생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4년간 지옥 같았던 밤들이 이제는 평안한 휴식의 시간이 됐습니다. 김영수님의 변화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된 것을 넘어섰습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됐고 사회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으신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와 함께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저 역시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40년간 수면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불면증을 치료해 왔지만 정작 저 자신은 14년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불면증이 시작된 건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지면서부터였죠. 병원 일을 그만두고 나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건강은 괜찮을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잠이 안 오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서 약 없이는 단 3시간도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수면 전문이라는 직업상 여러 가지 수면제를 써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부작용만 늘어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밤새 뒤척이고 한숨 쉬는 소리 때문에 아내도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됐거든요.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아침마다 피곤한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라고 조언하면서 정작 저는 그 조언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누님을 만나러 갔을 때였습니다. 누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성민아, 잠을 못 자는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누님은 84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8시간씩 깊이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누님께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누님은 웃으시면서 별거 아니야. 잠자기 전에 꿀물에 소금 조금 넣어서 마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70년 넘게 써오고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하지만 14년간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었기에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카시아 꿀 한 큰 숟가락과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마셨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침대에 누워서 한두 시간은 뒤척여야 겨우 잠들곤 했는데 그날은 30분도 안 되어서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도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깨지 않고 연속으로 5시간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개운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웠어요. 아내도 여보, 간밤에 뒤척임 없이 잘 잤네? 나도 오랜만에 푹 잤어라고 하더군요. 혹시 우연이나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틀, 3일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6시간, 2주일 후에는 7시간, 한 달 후에는 8시간까지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수면의 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집중력이 좋아졌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어요. 오랫동안 포기했던 테니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놀 때 예전처럼 활기차게 상대해 줄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인지 등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꿀 속의 천연 과당이 뇌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늘려서 밤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 천연 소금의 미네랄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근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것이겠죠. 다음 장에서는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과 소금 음료가 불면증 해결의 핵심이라면 올바른 생활 습관은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조연과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생활 패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면 환경부터 점검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침실의 온도입니다. 2024년 대한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침실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사이일 때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하는데 너무 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빛 차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파란빛은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끄시기 바랍니다. 대신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만 켜두세요. 혹시 여러분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뉴스를 확인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나요? 이런 행동들이 알게 모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리듬을 맞추는 것도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이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식사 시간과 내용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고 가능하면 국물이 있는 한식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특히 육류나 튀긴 음식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잠자기 4시간 전까지만 하시고 대신 잠자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목을 천천히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목욕도 훌륭한 수면 유도 방법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쯤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15분 정도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하세요.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심리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날씨가 좋았다든지,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든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걱정거리나 내일 할 일들은 침실로 가져가지 마세요. 만약 생각이 많아진다면 간단히 메모지에 적어두고 내일 생각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그 문제를 일시적으로 저장해두고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음향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시계 초침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또는 자연의 소리 같은 것들이 갑작스러운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4박자로 숨을 들이마시고 7박자 동안 참았다가 8박자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것을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령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몸에 밴 좋은 습관은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건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입니다. 100% 완벽하게 하루 하는 것보다 70%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개인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꿀과 소금 음료만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보시지만 어떤 분은 생활 습관 개선까지 함께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이미 시도해 보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속하기 어려웠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는 꿀과 소금 음료와 함께 다시 시도해 보시면 분명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수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과 소금의 과학적 근거부터 실제 성공 사례, 그리고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꿀과 소금 음료만 시작하세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국산 천연 꿀 한 큰 숟가락과 히말라야 핑크 솔트 4분의 1 작은 숟가락을 넣고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재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꿀은 반드시 국산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 꿀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물엿이나 설탕이 섞인 가공 꿀은 피해야 합니다. 소금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가장 좋지만 구하기 어려우시면 천일염도 괜찮습니다. 절대 정제염은 사용하지 마세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목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마시는 방법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혀끝에서 맛을 느끼면서 삼키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제 편안히 쉬자라고 말해보세요. 두 번째 주부터는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만 켜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고 가능하면 국물이 있는 한식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특히 육류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잠자기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샤워, 간단한 스트레칭, 감사 일기 쓰기, 478 호흡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매일 같은 순서로 실천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첫 주에 효과를 못 느끼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수십 년간 굳어진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소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결정하세요.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최소 3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시면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고 술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가능하면 금주하세요. 만약 일주일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꿀과 소금의 양을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체중이나 체질에 따라 적정량이 다를 수 있거든요. 꿀은 반 큰 숟가락에서 한 큰 숟가락 반까지, 소금은 8분의 1. 작은 숟가락에서 반 작은 숟가락까지 범위에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보세요. 또한 이 방법이 모든 불면증의 만능은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한 달 이상 꾸준히 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방법으로 분명한 개선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방법을 권한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효과를 봤거든요.
나머지 20%도 다른 요인들을 함께 개선하면서 결국 좋아지셨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서 병에 덜 걸립니다. 기억력과 판단력도 유지되어서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호르몬 균형이 잘 맞춰져서 우울증이나 불안감도 덜 느낍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충만해서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암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55년간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의 기본이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잠만 잘 자도 웬만한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회복해 보세요. 꿀과 소금이라는 단순한 재료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의 놀라운 힘입니다. 적절한 도움만 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꿀과 소금은 바로 그런 도움을 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자연 치유법들을 연구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편안한 잠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복용 중인 수면제를 중단하지는 마세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급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오히려 더 심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